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상당 부분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말쯤엔 한 10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신의 한수와 함께하는 분들은 다 문재인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떨어졌다가도 계속 보완해서 1%씩 2%씩 뭐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100%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론조사. 정말 보기만 해도 요즘은 짜증나요. 거의 한 달간 짜증나는 것 같아요. 뭐 데드크로스가 왔다, 뚝 떨어진다. 뭐 주식 같으면 데드크로스 오면 쭉 떨어지는 게 상식이고, 별다른 호재가 없으면 이제 폭락하는 건데, 이게 말이죠, 별다른 호재도 없고 계속 실정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말이죠. 굉장히 그 긍정과 부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어떨 때는 골든크로스다, 어떨 때는 뭐 데드크로스다 해가지고 지금 뭐 팽팽한 것처럼 마치 지금 상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 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요, 뭐 인사 강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안보도 아주 심각하고 외교도 형편없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가겠습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요, 이번에도 또 리얼미터입니다. 이제 리얼미터에서 이제 매주 주간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YTN에서 의뢰했고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요게 그래요. 95% 신뢰도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신뢰 수준 2%, 그 다음에 표본 오차 95%. 이게 거꾸로 하면 딱 맞는 것 같아. 예, 이거 이상하네요. 거꾸로 하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네. 보면요. 그 문재인 국정 지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면은 이제 긍정이 이번에 전주 대비 0.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반면에 부정은 46.1%로 전주 대비 0.7%가 감소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결국 이제 따지보면 갭이 0.9%가 이제 다시 벌어진 상황이 일어나서 지금 긍정이 부정보다 우위에 있는, 네. 그래서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예. 지금 리얼미터가 나온 건데, 저희가 이걸 또 그래프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3월 1주차부터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우위에 보이는 상황이었다가 3월 3주차 이때부터 점점 뭔가 그 골든과 데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네.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4월을 넘어가면서부터 확연하게 긍정이 점점 앞서가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럼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나 하고 봤더니 뭐 없어요. 경제는 더 나빠졌고, 그렇습니다. 안보는 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외교는 엉망진창이고, 망신당했잖아요. 미국 가서 2분 동안 대화했다는 거, 황교안 대표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집회 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가서 외국 정상과 총리 때 회담을 해도 20분이 기본이다. 2분뿐이 안 했어요. 10분지일. 이런 게 국민들이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2분 단독 정상회담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뭐 이 정도면 How are you? I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 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니겠느냐 네. 라고 저희가 진짜 그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금 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4월 1주차 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아주 소폭이지만은 부정평가가 그나마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확 떨어졌어요. 부정이 예. 확 떨어지고 긍정은 또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오늘은 이제 그 차가 2.1%, 긍정과 부정과의 차가 2.1%로 뭐 비록 표본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예. 점점 긍정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 주간 조사라는 게 일간 조사의 그 바탕을 두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일간 수치는 더 가관입니다.
그 일간 수치를 제가 봤는데 이제 4월 16일이 기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세월호 5주기였던 날이잖아요. 이때 긍정이 46.7%, 부정이 47.3%라고 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 정말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죠. 17일부터 긍정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보면은 긍정이 49.2에 부정 45.9 해가지고 거의 한 3%가량의 이제 긍정이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고, 목요일 날이 아주 최고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긍정평가가 50.3%, 과반을 넘었습니다. 과반을 넘고, 부정평가는 또 감소해서 44.3% 해가지고, 약 거의 6% 가까운, 그러니까 6% 가까운 그 갭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상승세인 것처럼 나와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일간 집계가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아마 다음 주 주간 조사는 긍정이 아마 지금 5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면 100%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지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샘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표본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 건데 과연 이게 지금 랜덤으로 샘플링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왜냐하면 워낙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령 4월 4일이었죠. 고성 속초에서 산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문재인의 5시간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할 만큼 정말 네. 부실한 대처를 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4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었고요. 또 4월 11일 날 앞서 설명드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당시에 2분 회담이라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하셨던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또 최근이었죠. 4월 19일에는 기어코 이미선 헌법재판관 당시 후보자를 결국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강행하는 예. 이런 불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아주 또 참신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저희가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리얼미터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 지지도 상승과 관련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집중된 주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여기서 말한 거 이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이분들에 대한 그 세월호 망언 논란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결집됐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이제 환경부 단장님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또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되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택이 거꾸로 달고 가고 별로 뭐 효과도 없는 무역적인 효과도 없고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유로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그것 때문에 소폭 상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었고요. 예, 그럼- 제가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논란. 아니, 이거 좀 어이가 없어요. 이 당시에 민주당은 망언이 없었냐? 이거는 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 이해찬이가 100년 집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민들이 황당한 소리 독재할 거냐 난리가 났는데 그건 왜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해찬 대표 그 이제 당 행사에서 뭐 자기네들 지역구 240석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총선 때 260석을 받을 거다. 거의 뭐 북한 조선노동당 같은 수준의 거의 무슨 집권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결과로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의아스럽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할 때 그 당 지지도도 같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민주당도 전주에는 36.8%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37.8%로 1%가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저희가 표본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실언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월호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정작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다소 발언이 좀 강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예. 이것을 지금 리얼미터는 망언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정말 이건 아전이 인수격 해석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예. 겁니다. 이러니까 여론이 조작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뿐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인터넷 여론은 말이죠. 달라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 지금 네이버는 뭐 좌편향적이다라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댓글 다는 분들, 특히나 이번 여론조사 관련 댓글들은 다
부정 일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 역시 또 한번 데이터를 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시면요. 이게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그 해당 기사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뭐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380에 2000, 뭐 70에 700. 거의 10배 차이 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네티즌들이 이 기사는 문제가 있다. 71에 776이면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지금 해당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하는 이제 그런 시선을 보고 계세요. 예. 거의 뭐 1대 9 내지 2대 8의 비율로 정말 환호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에서 물론 네티즌의 의견,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과하게 뭐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많은 네티즌 분들은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해서 그 네티즌들 댓글을 또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번 리얼미터 이미선 임명 때 질문 바꾼 거 다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었죠. 그렇죠. 질문 받고 갖고 이게 여론조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위 여론조사가 과연 신뢰가 갈까? 우덜식 여론조사는 이제 그만 좀 해라. 솔직히 요즘 어디 가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라 얘기하지도 못하더라. 극렬한 지지층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빼면은 누가 재앙일 지지하겠냐? 내가 실감한 지지율은 4% 될까 말까다. 라고 해서 아주 크게 비판을 하셨고요. 다음 댓글입니다. 이건 베스트 댓글입니다. 네, 이거 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번 창원 보궐선거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여론조사가 조작에 엄청 가깝다는 것. 무슨 창원에서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될 때 15% 차이 난다더니 까보니까 1%도 안 남. 그러니까. 문재양 지지율도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로 나온 곳에서 15% 빼야 정확하게 나오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아마 33%나 돼야지 뭐 정확한 거 아니겠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 창원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최소 11%다. 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분석했는데 1%도 차이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500표 차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의 확실하게 여론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고 있다. 네, 그런 의혹이 굉장히 심하게 들고 조작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조사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재보궐 당시에 진짜 뭐 창원 성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건 하나만 한 싸움이다 라고 할 수준의 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뭐 여영국 후보가 여유롭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반응이 보였었는데 지금 정작 이 당시 선거 결과에서 봤을 때는 0.5% 차, 표차로는 504표 차로 정말 초박빙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비록 여영국 후보가 이기긴 했었지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승리라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분석을 할 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보고도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댓글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90%라 해라. 어차피 안 민다. 연말에 100% 간다 그래. 그렇습니다. 조작 미터야 지겹다. 그만 좀 하자. 무슨 40%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반에 80%내 몸에 연병 떠는 것부터 자체가 안 믿었다. 그리고 문재인만 뭐 있냐? 맨날 지지도 뉴스 나오고. 이런 적 있었느냐? 잘하는 게 없으니 맨날 지지도 조사나 하고 다니지. 진짜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이제 크게 비판을 하셨고요. 찍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당선율, 그러니까 41%보다 높은 지지율, 장난치나? 라고 했고, 마지막입니다. 하는 것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다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 조사 제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따끔하게 지금 현재 나온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40%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80% 나오고 말이죠. 찍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냐, 이거 참 실감 나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서 말이죠,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하고 대화 좀 해보세요. 찍었는데 요즘 잘합니까? 그럼 욕하죠. 먼저 아이씨 짜증나, 괜히 찍었어, 돌려줘 내 표, 내 손목을 자르고 싶어,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우리가 바꾸려면요, 투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꼭 승리합시다. 자,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옆에 달려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갔죠?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